저희가 파킨슨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어떤 병인지 좀 알아보고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저기 계신 분 중에 실제로 파킨슨병이나 파킨슨병의 또 가족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병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또 설사 병에 걸리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손 떨리면 파킨슨병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파킨슨병의 가장 큰 증상이 손 떨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리면 혹시 이게 파킨슨병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서 떨리는 것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파킨슨병이 아닙니다. 아니고 본태성 떨림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예, 이 부분 이게 가장 흔해요. 이 병이 뭐냐면 본태성 떨림이라는 병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전증입니다. 수전증. 예, 수전증이 나이가 들어서 떨리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병은 없고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떨리는 거. 그래서 술잔 들면 달달달 떨리고 뭐 좀 젓가락 들 때 쫄쫄 좀 떨리고 이게 제일 흔해요. 이게 제일 흔한데 그게 흔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이 떨리면 일단 병원에 와서 저게 그냥 수전증인지 아니면은 혹시 파킨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한 떨림들이 있는데 떨림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영국 사람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병명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온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사람들이 치매 처음 발견했다고 자기 이름 붙이고 이 병을 발견했다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정조랑 동갑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그 시대에 영국에서 손 떨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고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금 지나서 많이 병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병을 완전하게 극복을 못하고는 있습니다. 암도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병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최근에 더 각광을 받는 이유 예전에는 이게 되게 희귀병이었는데 요즘은 희귀병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60살만 넘어도 잘 살았다고 예순잔치하고 칠순잔치하고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더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뇌가 늙는 거를 이게 아직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치매고 두 번째가 파킨슨병입니다. 대표적인 게 치매인 이유는 치매가 노인분들 중에 걸릴 확률이 10% 높죠. 10명 중 1명이에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치매는 치매 안심센터도 만들고 막 치매 정책도 하고 막 그런 이유가 10명 중에 1명이니까. 파킨슨병은 원래 1에서 2%로 되어 있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 3에서 4%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인 거죠. 그 정도가 걸리는데 문제는 이거를 매년 집계할 때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구 비중 자체가 고령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치매나 파킨슨병에 걸리면 내가 정말 오랫동안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래는 사는데 건강하지 못한 게 돼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100세까지 살아도 100세까지 정신이 멀쩡하고 파킨슨병에 걸리지 말아야 내가 즐겁게 사는 거지. 병에 걸리게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매랑 파킨슨병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더 높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정말로 한 20년 전에 비해서 외래 환자도 한 1.5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리냐? 제일 처음 파킨슨병이라는 거를 전 세계에 좀 이슈화돼서 알려준 배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좀 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제일 이전에부터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고, 조금 지나서는 이제 80년대에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옛날 백투더 퓨처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그 영화밖에 없어요. 왜 그거 찍고 파킨슨병에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유명 연예인이 전 세계한테 파킨슨병이라는 걸 좀 알려주게 된 그런 유명인이었고요. 뭐 요한 교황 바오로 2세도 파킨슨병에 마지막에 걸렸었고, 히틀러도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유명했었던 정말 이 무하마드 알리는 정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그만큼 날렵한 사람도 걸리고, 정말 남부럽지 않는 재력과 그걸 가진 사람도 이 병을 피하지를 못했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파킨슨병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왜 생기느냐, 누구한테 생기느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길 수도 있고 누구나 생길 수가 있는 확률 싸움이에요. 그게 왜 마이클 제이 폭스는 걸렸고 이 사람은 안 걸렸지? 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이 병의 병리, 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파민이에요. 이게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가 글씨도 쓰고 사람들이 춤도 추고 발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도파민이 풍부해서 몸이 유연한 거예요. 이게 또 사람들한테 좀 많고 동물들한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뭐 유연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립보행도 어렵고 굉장히 밸런스도 잘 잡고 막 외줄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이 우리 몸을 굉장히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유가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뻣뻣해지고 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걷고 이렇게 되는 병이 파킨슨병이다.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도파민이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유전적 요인도 있고 뭐 이렇게 밑에 써 있는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세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왜 저 사람은 걸리고 이 사람은 안 걸리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흔히 폐암을 예방한다 그러면 담배 안 핀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파킨슨병은 예방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왜 생기는지 잘 모르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 될까? 무하마드 알리는 운동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인을 잘 모르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방법이 없는 게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그리고 걸리면 왜 걸리는지 모르고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유전되는 병인가 생각을 했는데, 유전 영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10% 미만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부분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유전적인 요소는 젊은 분들이 파킨슨병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제 환자 중에서 21살까지 있습니다. 21살까지. 그분은 유전성이에요. 유전자가 뭐가 이상이 생긴 거지. 유전성이 없으면 그렇게 생길 리가 없죠. 근데 그 외에는 평균 호발 연령은 60에서 65세가 가장 흔하게 생기지만 80대 넘었어도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퇴행성. 자, 퇴행성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해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생기는지 위험 요인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다. 또 한 가지는 파킨슨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일반적인 파킨슨병은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은 특발성 파킨슨병.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파킨슨병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예요. 파킨슨병. 손 떨리고 못 걸으면. 근데 이 20%는 파킨슨병이랑 똑같이 보이는데 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이 비전용 파킨슨, 흔히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묶여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차적 원인에 의한 파킨슨이라고 파킨슨병이 아닌데 파킨슨병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건 차라리 다행인 게 이건 고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약을 먹어서 저렇게 보여도 약을 끊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파킨슨 증후군은 밑에 이렇게 어려운 진단명들이 적혀 있는데 파킨슨병이랑 사촌 같은 애들이에요. 검사를 해도 비슷하게 나오고 약도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요. 그래서 제가 파킨슨병을 진단을 할 때 파킨슨병이 아니길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파킨슨병이라면 그냥 파킨슨병이어야 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파킨슨 증후군이면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약도 잘 안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파킨슨병 증상은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느려지는 겁니다. 몸이 굼뎌지고 느려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씀이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떨림, 손떨림,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느려지고 손이 떨리니까 걷는 것도 잘 안 되고 뭔가 할 때 좀 뻣뻣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파킨슨병의 증상이에요. 왜 그러냐? 도파민이 몸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도파민이 없으니까 몸이 뻣뻣해지고 느려지고 무겁고 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을 해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병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점점 몸이 좀 느려지는 것 같은데 손 좀 떨리는 것 같고 이렇게 되게 보통 오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랬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파킨슨병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서히 진행한다. 근데 그거 외에도 나도 모르게 증상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 말고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소변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 또 잘 때 잠꼬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의 증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증상, 가장 중요한 증상은 떨리고, 서동증이라는 게 몸이 느려진다라는 의학 용어입니다. 서동증. 그러다 보니까 굳고 보행장애, 자세 이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자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피는 게 자가 측정이에요. 환자분들은 손가락을 펴는 게 좀 느려져 있어요. 예. 이렇게 반짝반짝 해보는 것도 좀 느려져 있고, 그거는 사실 내가 좀 느려지는 느낌이 있는데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진료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 선생님이 보고 얼마큼 느려졌는지 평가할 때 이런 것도 시켜보고 손도 움직여보고 발도 움직여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도록 돼 있어요. 한쪽부터 떨립니다. 한쪽부터. 그리고 나중에 양쪽이 떨려요. 그리고 한쪽만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떨림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진행이 되면 양쪽으로 번지게 됩니다. 네. 자, 이 떨림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술잔 들고 뭘 집으려다 떨린다 그러면은 파킨슨병이 아닐 확률도 높아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때 떨려야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안 떨리는 파킨슨병 환자도 있습니다. 난 떨림이 없으니까 파킨슨병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죠. 초기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내가 파킨슨병인지 모르고 한 2, 3년 있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꾸부정해지고 이렇게 짜작짜작 걷게 되거든요. 4단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한 병을 앓고 한 3년 이상, 4년 이상 지나면 이 뭐가 문제냐면 몸이 뻣뻣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도 저렇게 꾸부정하게 걸으면 가장 큰 문제가 걷는 걸 느리게 걷는 것도 문제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일 문제죠.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낙상이 심하니까 파킨슨병이 좀 심한 분들은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못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별 증상이 다 있어요. 배뇨장애도 있고 성기능장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안 하세요. 성기능장애가 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진료실에서 잘 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문헌들은 다 외국 기준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내가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성기능 장애가 생겨버리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치료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건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움증이 잘 생기고, 그리고 치매랑 우울감 같은 것도 생기고, 렘 수면 장애 요거는 잠꼬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꼬대는 병의 초기 증상을 넘어서 전조 증상이라서 파킨슨병이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렘 수면이 장애가 생기면 파킨슨병 위험이 10배 이상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나는 멀쩡한데 잠꼬대를 잘 때 계속 한다. 파킨슨병의 전조일 수 있다라는 게 요즘은 상식인데 뭐 그렇다고 잠꼬대 한다고 다 파킨슨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위험의 그런 하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너무 불안해할 건 없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MRI를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머리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파킨슨병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파킨슨병도 아니면서 파킨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 사진 찍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는 MRI에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파킨슨병 제대로 진단하려면 적어도 MRI 정도는 찍을 수 있는 큰 병원에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돼서 조금은 큰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어느 병원에 있는 신경과 선생님들은 다 이걸 진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MRI도 찍고 모두 찍고 이럴 수 있는 병원은 아직은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병원 부산 시내에서는 5개 병원 정도가 있고 저는 이제 해운대구랑 이쪽 기장군 쪽에서 파킨슨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 확진 검사가 나왔어요. 확진 검사. 도파민을 직접 측정하는 검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10년 됐어요. 10년 이전에는 이런 검사도 없었는데 10년 전부터 이제 부산에서 촬영이 시작이 됐고요. 정확도는 99%입니다. 그 내가 걱정되니까 한번 찍어보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용으로 찍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격대가 비싸고 또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킨슨병에 의심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자고 할 때 찍는 거지 그냥 내가 우리 건강검진 하듯이 피검사 하듯이 엑스레이 찍듯이 찍으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의심이 되면 찍어서 확인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조금 무시무시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파킨슨병은 아직은 완치 방법이 없어요. 치매도 그렇고요. 파킨슨병도 똑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거든요. 치매 같은 경우는 뇌가 위에 껍데기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없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병이고 파킨슨병은 가운데부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없어져서 몸이 느려지는 이런 병인데 달라 보이는데 같은 계열인 게 둘 다 나이 들어 생기는 병이고 원인을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예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긴 한데 완치가 없다. 왜 완치가 없느냐?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병들이 치료법들이 개발이 되고 이러고 있지만 노화를 늦추는 것까지는 어떻게 좀 우리가 많이 의학이 발달됐지만 아직 노화 자체를 막아주는 약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젊어지는 약이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노화에 의한 질환, 퇴행성 질환은 우리가 한번 걸리면 이게 아직까지 그만큼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병이지만 그래도 불치병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혹시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일 날 이제부터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조절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킨슨병이 빨리 나빠지면 또 빨리 나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천천히 나빠지는 분들은 10년 동안 멀쩡한 분도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파킨슨병을 앓은 지가 21년째 되셨는데 얼마 전에 외래 오셨는데 난 멀쩡하다. 제 앞에서 이 푸시업을 한 30개를 하고 가셨거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양성적인 제가 비교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아직 파킨슨병 완치병도 제도 없는데 그분들이 뭐가 다르길래 그분이 20년이 지나도 골프도 치고 막 푸시업도 하고 아직도 20년째 그렇게 계신가 봤는데 연세는 70대 초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무조건 운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현재 파킨슨병에 걸리면 무조건 운동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WHO에서도 권고가 되어 있고 식약처에서도 권고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파킨슨병에 걸려도 얼마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초기에는. 그리고 그 시기를 최대한 늘려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아까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만 힘들죠. 그때 또 저희 나름의 또 그런 치료 방법을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빨리 뭔가 조치를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잘 유지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파킨슨병 진단을 하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되고, 저의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든 증상을 좋게 해서 환자분이 지금까지 생활해온 삶을 잘 최대한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모든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행히 치료제는 없는데, 완치되는 치료제는 없는데, 약을 먹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증상이 없어져요. 이게 레보도파라는, 한마디로 도파민을 먹는 거예요. 도파민이 없으니까 도파민을 바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약들이 언제 개발이 됐냐면 1970년도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 굉장히 센세이션했었어요. 이 약을 개발했을 때 환자들이 저렇게 걷다가 약을 먹으면 갑자기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파킨슨병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하도 1990년도에 나온 영화가 벌써 한 30년이 넘은 영화인데, 처음에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1970년대 이렇게 파킨슨병 말기가 되니까 이렇게 못 걷고 휠체어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레보도파라는 약을 줬더니 이게 움직여졌다. 이게 너무 이게 기적적이라서 제목까지 사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가 나와서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나이가 들어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한 알 먹던 게 두 알 먹고, 두 알 먹던 게 세 알 먹고, 세 알 먹고 네 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약 기운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이렇게 되는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게 운동합병증이라고 한마디로 약발이 떨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돼서 이게 레보도파 너무 좋았는데 한 5년 7년 먹고 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라고 해서 완치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또 다른 약들이 생겨서 효현제란 도파민 효현제, 이는 뭐냐면 도파민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 비스쿠르만 애들이, 왜 비스쿠르만 애들을 먹냐면, 비스쿠르만 애들을 먹으면 저 운동합병증이 조금 늦게 생긴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조금씩 이제 나빠지게 되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 약이 개발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약을 먹고 못 움직이다가 갑자기 막 신나게 움직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 동안 운동 계속 많이 해서 최대한 늦춰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약만 보여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파킨슨병에 걸리면 이 약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면은 약을 안 먹으면 몇 시간 만에 또 못 걷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이렇게 챙겨 먹으면 힘이 나니까 이런 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러면 더 완치는 안 돼도 멈춰주는 약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약은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약들을 먹고 몸을 부드럽게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치료의 원칙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약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많은 약들이 개발돼 있고, 증상에 맞춰서 약을 막 많이들 10개까지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그 증상에 맞춰서 약 처방은 파킨슨병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보통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 설명을 듣고 이런 약들로 많이 힘든 거를 개선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외에도 약을 먹고 많은 불편함도 생기고 이렇게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파킨슨병은 진단부터 조절부터 관리까지 한 선생님이 계속 봐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간혹 가다가 아주 멀리서 진짜 통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욕지도에서 환자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멀면 일단 저희가 약 처방해드리지만, 이렇게 관리할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자주 오실 수 있는 선생님이 제일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기면 달려와야 되거든요. 병원에 먹다가 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또 달려와야 되고, 또 어떤 게 생활할 때 불편한지 저랑 상의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혹시 이 병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평생 관리를 선생님이 같이 해야 되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최대한 병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늦춰볼 수 있다라는 게 이 병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마찬가지고 파킨슨병도 마찬가지고 신경퇴행성 질환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불치병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계속 병원에 내원해서 관리를 받으시면
일상적인 생활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는 게 이 신경퇴행성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단계 한쪽 손만 이렇게 떨리다가 2단계는 양쪽이 번지기 시작을 해요. 3단계는 아까처럼 좀 중심이 좀 잘 안 잡히고 짜작짜작 걷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4단계는 이제 이렇게 그 워커를 끄고 5단계는 휠체어 타고, 이게 평균 25년에서 30년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단계에서 멈추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치료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물 치료든 비약물 치료든. 그래서 최대한 초기 단계를 유지를 하는 게 이 병 치료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내가 진짜 5% 안에 들어가지고 걸렸다고 한들 초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꼭 병원에 자주 내려놔셔야 되는 병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도 있어요.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은 최소 5년 이상 지나서 아까 이렇게 운동 합병증이 생기면 그럼 다시 수술을 하면 다시 초기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머리 수술이에요.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우리나라 분들 저희가 하다 보면. 근데 제 환자분 중에서도 파킨슨병에서는 7년, 8년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약을 이렇게 먹다가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다가 앉아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 일도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굉장히 좀 우리가 머리를 여러 수술한다 이런 게 되게 좀 생각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워낙 효과가 또 좋다 보니까 이것만 한 번 하고 나면 약을 이만큼 먹어도 될 정도로 좋아지니까 저희가 수술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서 수술할 때가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치료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 자, 해운대병원에서도 수술이 많이 진행이 됐고 경과가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신약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외국에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뭐 먹지 않고 여기다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천식기, 흡입기처럼 이런 것도 있고 먹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파킨슨병 약이 전체 약 중에 한 60%, 70%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의료가 발달을 해도 왜 없냐? 이게 약가 조정이 보건복지부랑 합의가 안 돼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지금 뭐 비싼 돈을 줘서라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좀 계속 보건복지부에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바라볼 붙이는 약도 있고 별약도 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하나씩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가 효과적이지 있냐 아니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줄기세포는 현재 우리나라랑 미국 FDA는 불법입니다. 승인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줄기세포가 한 10년 전에 옛날에 한참 유행을 해서 저희도 당연히 연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결과가 조금 잘 좋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승인이 안 됐는데, 다시 재연구가 아마 조금 됐었습니다. 그 후로.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조금씩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게 미국 FDA라든가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돼서 지금은 불법이지만, 일본 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게 허가를 해줘서 좀 하는 데가 있어서 그 효과를 우리가 아직 연구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대상자분한테 효과가 있는 치료다라고 얘기하려면 정말로 미국 FDA, 우리나라 식약처 다 공인될 정도로 충분한 근거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논의 단계인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 되고 있어서 어떤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꼭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면역 치료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치료인데, 이것도 좀 개발이 되면, 이거는 완치제는 아니고 요즘 항암제가 다 면역 치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병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현재 3상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치료들이 더 개발이 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파킨슨병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고령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런 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언젠간 치료제 나올 거라는 희망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병을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밖에 없다. 예방, 걸려도 병을 늦추는 거. 그래서 뭐 별의별 게 다 모든 운동이 다 좋아요. 다 좋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학회에서는 운동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예방 효과도 있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걷는 운동인데 걷는 것도 좋은데 좀 숨차게 좀 빨리빨리 걸어야 돼. 힘들게 막. 제가 비유를 하면 운동을 할 때 정말 내가 살 뺀다는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할 때 대충 살짝 건다고 살 안 빠지는 것처럼 진짜 힘들게 해야 되게 좀 이렇게 숨 찰 정도로 운동을 돼야 파킨슨병이 효과적이다라는 논문들이나 이런 권고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이 신경 보호작용이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증명이 돼서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예방 효과까지 있다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나이 들어서 운동하는 거, 평생 운동하는 거는 단순히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건 내가 이 몸매를 좋게 하는 거는 젊었을 때지만 나이 들어서는 뇌를 보호하는 운동이에요. 왜냐면 저는 치매 환자도 보고 치매 강좌도 가고 있는데 치매도 운동이라고 보건복지에서 엄청 얘기하거든요. 뭐 3권, 3근, 3행 운동하세요. 막 이 얘기를 맨날 해요. 파킨슨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뇌라는 것 자체가 진화의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사냥을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끊임없이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에 들어서 저도 그렇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주는 게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파킨슨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거는 제가 오늘 강좌에서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외에 혹시 걸리더라도 저희가 이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현대병 네오나저스 전문가랑 진단과 약물 조절 잘하면 비록 완치는 안 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이 좋냐. 치매 때도 항상 물어보시는데 사실 딱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예,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먹어서 좋아진 것 같았으면 뭘 안 먹었을 때 또 생기고 이렇게 그런 위험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과일류 많이 먹고 뭐 채소 많이 먹고 견과류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항노화 음식이에요. 병을 예방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영상만 가져왔는데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이게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이 25년째 파킨슨병 때문에 몸이 좀 이렇게 꼬여 있죠. 근데 왜 이 인터뷰를 했냐면 25년째 영화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을 걸리고 25년 뒤에 다시 자기 일을 했다 이런 굉장히 기념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포기하지 말고 몸이 좀 불편해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자 이렇게 나온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생각은 저희 의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을 너무 두려워할 건 없다. 다만 뭔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단을 받기 위해서 큰 병원에 모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 학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학회에서 나온 책이고 두 번째 것도 저거는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청과 학회에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공식 교과서, 공식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저도 참여했고 전국에 있는 40개의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다 집필해서 만든 두 가지 책이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파킨슨 TV 치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주승에서 저 같은 어쨌든 파킨슨병만 보는 대학 교수들이 추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